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 현대로템 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핵심만 빠르게 한번 짚어보죠. 이 회사의 현재 실적, 또 미래 전망, 이걸 이끄는 진짜 동력이 뭔지 당신이 명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아주 상세한 보고서가 저희 앞에 있고요. 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현대로템이 과거에는 철도 중심이었잖아요. 네, 이걸 방산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바꿨고 이 전략 변화가 재무 성과를 극적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아, 그 변화. 이걸 한번 풀어보죠. 보고서를 보니까 현대로템 정책성이 진짜 완전히 달라진 느낌이에요. 그냥 기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매출 구조 변화를 보면 이게 확실한데 2021년에는 방산 비중이 한 31% 정도였는데 2024년엔 이게 54%를 넘었어요. 반대로 철도는 줄었고요. 이 변화 이게 그냥 시장 상황 때문인가요? 아니면 의도된 전략인가요? 이건 명백히 의도된 전략적 전환이라고 봐야 합니다. 수익성이 좀 낮았던 철도 사업 대신에요. K2 전차, 폴란드 수출처럼 마진율이 훨씬 높은 방산 계약에 집중한 결과죠. 그러니까 약간 비유하자면 피자 맛집이었는데 갑자기 고급 스테이크 전문점으로 확 바꾼 느낌? 그런 겁니다. 아, 스테이크 전문점. 그 결과가 진짜 숫자로 나타나네요. 2025년 1분기 실적 보니까 매출이 1조 1,761억, 영업이익이 2,029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엄청난 성장인데 와, 특히 영업이익률. 이게 2021년에 2.8%였는데 25년 1분기에는 17.3%까지 뛰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 영업이익률 17.3%라는 건 쉽게 말해서 장사를 해서 남는 돈의 비율이 훨씬 커졌다는 거죠. 왜냐면 방산 수출, 특히 K2 전차 같은 주력 제품 이익률이 한 15에서 18% 정도로 추정되거든요. 근데 기존 철도는 한 1.5% 수준이었어요. 와, 1.5% 대 15% 이상이라니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원어치 팔아서 1.5원 남기다가 이제 15원에서 18원 남기는 셈이니까 당연히 회사 전체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수익성만 좋아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재무 건전성 지표들 보니까 이것도 인상적이던데요. 부채 비율이 144.2%까지 낮아졌다는 거. 이거 쉽게 말하면 회사 빚 부담이 줄었다는 뜻이죠? 맞죠? 맞습니다. 네. 가진 자산 대비 빚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자 보상대율, 이게 59.4배로 확 뛰었는데 이건 이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를 얼마나 잘 낼 수 있냐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59.4배라는 건 이자 낼 능력 아주 그냥 튼튼해졌다 이런 신호죠. 거기다 수주잔고, 그러니까 이미 따놓은 일감이 21조 원이 넘는다는 것도 앞으로 실적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고요. 네, 현재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은 역시 그 K2 전차 수출이군요. 폴란드 2차 계약 이게 한 9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고 하고 가능성도 높다고 하고 루마니아나 중동 쪽하고도 협상 중이라고 하니까 와, 당분간이 기세는 계속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넓게 보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긴장 같은 이런 지정학적 불안이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를 늘리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환경이 현대로템 같은 방산기업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선 이런 시기에는 방산주가 일종의 안전자산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자, 현재가 방산이라면 미래는 수소 기술인 것 같은데요. 보고서에도 나오는데 2028년에 대전 2호선에 수소 전기 트램 넣는 거랑 수소 충전소 같은 인프라 구축. 이건 좀 장기적인 그림이죠. 이 수소 사업이 정말 의미 있는 성장 동력이 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수소 기술은 그냥 단순히 신사업 하나가 아니에요. 이건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흐름, 그리고 현대차그룹 전체의 미래 비전하고도 딱 연결돼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방산이 확실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하려면 수소 분야에서 기술 우위 확보하고 또 상용화 성공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룹사하고 시너지 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물론 다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겠죠. 보고서에서도 위험 요인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오히려 공급망 문제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방산 시장 자체의 경쟁도 워낙 치열하니까 이런 점을 그냥 넘길 순 없겠어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런 위험 요인들이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 평가는 상당히 우호적이에요. 대부분 증권사들이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 목표 주가도 꽤 높게 잡고 있고요. 최근 주가도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그랬잖아요. 투자자들 기대 심리도 아주 뜨겁습니다.
이건 단순히 단기적인 방산 호황 때문만은 아니고 이 회사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대한 뭐랄까 믿음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한번 요약해보면 현대로템은 방산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성공적으로 바꿨고 이게 아주 확실한 재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수소라는 미래 성장 동력에도 투자하고 있다. 핵심은 전략적 선택의 성공, 눈에 띄게 좋아진 재무 상태, 그리고 든든한 수주 잔고, 이 정도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은 당신에게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현재 성과를 이끌고는 있지만 지정학적 변수에 민감한 이 방산 사업과 또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수소 사업, 이 둘 사이에서 현대로템은 과연 어떻게 균형을 잡아나갈까요? 지금의 이 호황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장기적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두 엔진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 바로 이 점이 당신이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